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일자리 정보와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종 위클리 커리어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좀 봐야죠. 네,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도로 보수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2명이고요. 고용 형태는 상용직입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접수기간 한번 보시고요. 북부도로사업소 관리 단속과에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인재개발원에서 시설 청소원 만 50세 이상입니다. 잘 보셔야 되겠고요. 모집 인원은 한 명입니다. 상용직으로 접수 마감이 12월 7일까지입니다.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청소, 시설, 경비직을 선발을 합니다. 모집 인원이 총 7명이고요. 상용직입니다. 접수 기간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서울 역사박물관 총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도시교통본부에서 교통상황 모니터링 요원을 6명 모집합니다. 계약직 24개월이고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정보과 종로소방서 5층에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도시철도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55명이고요. 고용 형태 상용직입니다. 접수 기간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온라인 www.smrt.co.kr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취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사정이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고용시장의 주요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눈이 와도 고용 이슈는 사실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그 직장인들의 이직과 경력 개발에 대한 이슈를 좀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서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헤럴드 경제에 좀 실린 이런 통계 자료가 있어갖고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통 우리 직장인들 한 10명 중 한 9명 정도가 실제로 나는 이직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했다는 좀 통계가 있습니다. 한번 좀 저희가 요 통계를 좀 볼까 하는데요. 이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367명을 대상으로 이직 의향 조사를 결과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85.7%가 나는 좀 이직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조금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직하려는 이유와 이직할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지고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역시 이직하려는 이유의 1번으로는 역시 연봉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돈에 대한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복리후생, 또 낮은 성취감, 뭐 근무 환경에 대한 열악,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좀 이직할 기업을 그러면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좀 물어본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연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근 등의 뭐 근무 환경, 조직 문화, 분위기, 복리후생 순으로 이 통계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좀 이렇게 통계를 좀 보다 보니까 역시 사람들이 어떤 이직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역시 연봉이다, 이런 걸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현실적이고 솔직한 얘기죠. 그럼 가장 솔직한 대답이죠. 또 이제 이직하려는 이유와 또 이직한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의 1위가 공견하게 똑같아요.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걸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85.8%의 응답자 중에 실제로 1.7회 정도의 이직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또 그 중에서도 37.8%가 입사 후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아니거든요. 이런 1년 이내에 이직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경력이 적을수록 이직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입사 후에 첫 발을 딱 내딛는데 바로 이 이직부터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일을 잘 하는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걸 해야 이 친구가 좀 성과가 좋은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걸 잘하는지 조금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한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이런 좀 무턱대고 좀 난 좀 그만둘 거야, 아니면 저쪽 회사가 좀 급여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이직을 생각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또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는 잘 주변에 살펴보면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다니다가 대기업에 채용 공고가 나면 대기업으로 한번 좀 다시 도전해 보겠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취업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했을 때 다시 해도 내가 자신감 있게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좀 생각하는 부분에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사실 이 신입사원들이 회사에서 본인이 이 어떤 기초적인 업무나 또 일정 기간 이 근무를 해야 많은 걸 또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선발 당시에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직무를 또 맡기는 것도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이직을 너무 일찍 생각하는 이 기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 설문 대상자의 85.7%가 이직에 의향이 있다, 의사가 있다. 네, 근데 뭐 의지, 의향이니까요. 당장 회사 옮기겠냐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네. 본인에게도 직장을 옮긴다는 게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아주 큰 결정이죠.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어렵게 직원들을 뽑아놨는데 이렇게 이직이 잦다는 건 뭐 상당히 비용 측면에서나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요. 최근에 이제 고용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이 HR에서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선발한 사람의 1년 연봉이 또 채용을 사실 이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또 채용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인력을 다시 재탐색해야 되고 또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이 그냥 관뒀을 때 1년 정도 이 직원한테 지급해야 될 연봉만큼이 사실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실이 바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을 때 그만두지 않을 사람을 뽑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2015년 가장 핫한 그 키워드가 바로 직무 역량 중심 채용을 도입하겠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기업에서 좀 노력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직무 역량 중심으로 사람을 선발하면 이 해당 직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앞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통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회사 입장에서도 또 이 지원자 입장에서도 서로 손실 없이 좀 이렇게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저희가 기업들의 노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도 많이 이런 손실을 감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구직자들도 좀 생각을 좀 해가지고 내가 바로 관두기보다는 기업에서 내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사 면접 때는 평생 다니겠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회사가 그런 좋은 회사가 돼야지요. 다녀봤더니 별거 없더라, 실망스럽다, 이러니까 또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한 직장을 뭐 평생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경력을 쌓고 옮기는 것도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직이 무조건 나쁘다, 혹은 이직이 좋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없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좀 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력 사례를 한 명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이 커리어 코칭을 제공했던 이 코칭 회원인데 한번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실제 그 2009년까지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 유예란 걸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무려 대학을 10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좀 준비를 하면서 학습지 전문 업체의 인사팀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 업계의 특징이 학습지 교사로 업무를 OJT를 인수를 반드시 필수로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인사팀 직무를 받기 전에 회사의 근간이 되는 학습지 교사 업무를 무조건 1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개월 후 인사팀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보통 입사 3년 후에 전략기획실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관련 지식 부족으로 상당히 또 고민을 했고, 이 6개월 후에 서울 소재 이 야간 MBA 대학원에 입학해서 다른 기업의 동일 직무로 이 대학원에서 소개를 해준 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직을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밑줄을 쳐서 갖고 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이직을 고민하는 타이밍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사를 하고 나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때마다 사실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고 뭐 그만두겠다, 어떻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적절하게 좀 개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런 거니까 너가 좀 참고 다녀라. 이 부분에서 너가 한번 이직을 생각해도 좋다. 사실 그런 계획과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선택해서 경력 경로를 잘 선택한 사례가 돼서 제가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분은 그러니까 경력 관리를 잘 한 사례인 거죠. 아주 잘했죠. 그렇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만둔 것도 아니고요. 업무도 현장 업무도 익히고 또 부서도 옮기면서 또 다른 직무로 옮긴 거죠.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표시를 해주셨다는 게 처음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업무를 배우는 그런 기간에 이직을 고민하고 OJT라고 하죠.
보통 고민하고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아주 많습니다. 이 보통 학습지 회사나 뭐 유통회사, 음료회사, 그리고 뭐 매장 관리 이슈가 있는 회사, 힘들어요, 금융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대졸 신입 사원들이 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가 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보조적인 업무들까지도 실제로 현장에서 일정 기간 수료를 해야 이 본인이 합격했을 때 원하는 그런 직무를 배치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위의 사례에서도 이제 학습지 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는 뭐 특수 고용직이고 본인이 좀 영업을 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뭐 하는 부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나는 인사팀에 합격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여기에서 이제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요.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보면은요, 어떤 일본계 대형 그 스파 의류를 담당하는 SPA 브랜드를 하는 경우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점장 후보직으로 입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걸레를 빠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제약 회사의 음료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제가 합격을 한번 시켜보니까 입사한 다음에 교육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청바지를 입고 출근을 해서, 저희가 왜 길에서 이렇게 그 큰 트럭에서 음료를 내리는 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배달 차량에 타가지고 음료를 나르는 걸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 대형 패스트푸드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이 직원분들이 아르바이트생하고 똑같은 복장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선반될 분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뭐 햄버거, 뭐 고기 굽고, 뭐 청소하고 이런 거를 한 달 정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배운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햄버거 포장하는 법을 이 직원분들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별거 아닌 일, 뭐 좀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사실 회사에서 시킨 다음에 본인의 업무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생활을 몇 년 해보면 저희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여기 힘들게 입사했는데 이런 걸 시키냐 이러면서 좀 나 딴 데 갈래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서 무턱대고 관둔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시키면은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시고, 회사에서 분명히 내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걸 알아야 되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바로 뭐 사표를 던지거나 하는 거는 한번 좀 방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훈련 과정인데 업무 OJT 기간에 이제 그게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들은 사실 딴 데 가도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때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앞서 사례에서 보면 이제 직무가 바뀌었을 때 뭐 인사팀에서 앞서는 이제 경영 전략기획실로 발령이 났다. 혹은 전혀 다른 업무로 발령이 나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사실 회사에서 인사권을 가진 분 딱 한 명입니다. 대표님. 사장님이 보통 딱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런 대표님께서 다 보시고 사실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아까 소개를 해드린 분 같은 경우도 어떤 전환 배치를 하는 경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회사가 여러 사정 때문에 직무를 옮겨라 아니면 근무지를 옮겨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사권자의 마음인데, 본인은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알고 있고 편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또 배우고 이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례에서 보는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보면 인사팀에서 경영 전략실로 간 거는 경영 지원 직군 안에서 업무가 바뀐 거지, 어떤 직군 자체를 뭐 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은 좀 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네가 열심히 일을 해봐라, 아니면 좀 더 큰 일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게 직무를 바꿔준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왜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정치외교를 전공했는데 왜 이 전략기획을 경영에 대해서 모르는데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그럼 관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전배의 사유 등은 보통 잘 보면은 의지가 다 있습니다. 의중이 있고요. 보통 회사에서 더 다른 일을 했을 때 성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기가 아직은 회사 안에서 저경력자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회사에서 인력 조정이나 어떤 직무 변경, 업무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생각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관둔다기보다는 내가 하게 되는 직무가 우리 회사에서 좀 더 중요한 거다, 아니면 내가 더 배웠을 때 나중에 좋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순환보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네럴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제네럴의 뜻, 모든 걸 좀 어느 정도 다 포괄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때도 다양한 직무를 연습하게 합니다. 그런 회사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좀 더 숲을 보고 준비를 하셔라,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직의 이제 경우들이, 고비들이 몇 자리에 있다는 거죠. 사례가 더 하나 있는데 이거 짧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직장 생활 4년 차이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금융권을 준비하다가 공채를 했는데 금융권이 아닌 곳에 들어갔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결국 나와서 다른 공부, 회계사 공부를 하셔서 직장을 그만두신 그런 사례인데요. 네.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거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네. 이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직장 생활을 본인이 한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금융권을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취직을 네. 한 케이스인데 사실 잘 보시면은 회계사를 아직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부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가 이제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해서 한번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취업이 확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구 예. 같은 경우는 고급 자격증이죠. 이런 회계사 자격증이 있을 때 취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약간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격증은 자격증이지 취업을 절대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저 요즘 일학습 병행이라는 얘기 많잖아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정말 본인이 그게 해봤을 때 안 됐을 때 결정하는 거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직장부터 관둘 생각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하셔서요.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웬만하면 다니면서 좀 이기고 극복하고 네. 새로운 방향을 찾는 쪽이 좋다는 말씀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섣불리 그만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셨어요. 예. 서울의 구인구직정보와 함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직 경향들 또 어떤 이직이 잘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클리 커리어 신현종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